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노후자금 5천만 원. 72세 할아버지에게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기 친구의 소개로 시작된 투자가 어떻게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월 5% 수익 보장, 정부 지원 사업, 100% 안전한 투자. 이런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발견한 진짜 소중한 것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부끄럽지만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특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내와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받은 퇴직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을 합쳐서 5천만 원을 만들었죠. 큰 돈은 아니지만 저와 아내가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여보, 이 돈이면 우리 100살까지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병원비 조금씩 쓰고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아내와 가까운 온천이라도 다녀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 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님뻘 되는 분이었죠.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고 서로 집에 오가며 막걸리도 나눠 먹던 사이였어요. 자네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김 씨가 물었어요. 1년에 2%도 안 되지 않나? 그래, 그런데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 100% 안전하면서도 월 5% 이자를 준다네. 월 5%라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씨가 직접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와 있었죠. 이거 진짜야? 사기 아니야? 에이, 내가 자네를 속이겠나? 나도 6개월째 받고 있네. 정부에서 노인들 돕는다고 만든 특별 프로그램이야. 신청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하는데 내가 자네만 특별히 소개해주는 거야. 30년 지기 친구의 말이니 의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실제로 통장에 이자가 들어온 걸 봤으니까요. 다음날 김 씨와 함께 그 투자회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번듯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정부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원금은 절대 손실 없고 매달 5% 이자를 드립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김 씨가 옆에서 내가 보증한다고 하니 안심이 됐죠. 처음엔 500만 원만 넣어봤어요. 정말로 한 달 뒤에 25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내한테 자랑하니 처음엔 걱정하더니 이자를 보고는 좋아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2달, 3달 이자는 어김없이 들어왔어요. 그때 직원이 전화를 했죠. 어르신, 지금 특별 이벤트 기간인데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월 7%로 올려드립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월 7%면 한 달에 70만 원이니까. 그 돈이면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조금 더 넣어볼까? 그래도 너무 많이는 넣지 마요. 혹시 모르니까. 아내의 걱정에도 저는 2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제 총 2,500만 원을 투자한 거죠. 정말로 월 175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자랑도 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죠. 야, 너 그거 진짜야? 나도 좀 소개해줘. 일단 좀 더 지켜보고. 확실하면 알려줄게.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받았죠.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이 또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곧 정부 지원이 끝나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월 10%의 특별 금리를 적용해드립니다. 딱 10명만 선착순입니다. 월 10%. 한 달에 500만 원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이 2,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르신이 워낙 성실하게 거래하셔서 제가 특별히 2,500만 원만 추가하셔도 5천만 원 투자 조건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남은 2,500만 원은 진짜 비상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이자를 받았고 김 씨도 계속 추천했어요. 자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나도 전 재산 다 넣었네.
결국 저는 남은 2,500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이제 제 전 재산 5천만 원이 그 회사에 있게 된 거죠. 첫 달은 약속대로 5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어요. 아내와 함께 특별한 저녁을 먹으러 갔죠. 평소엔 비싸서 못 가던 한정식 집에 가서 5만 원짜리 정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이제라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갈 수 있다는 게 기뻤죠. 손주들한테도 용돈을 팍팍 줬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할아버지가 돈 좀 벌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큰아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돈 더 불려서 깜짝 선물로 아들 차도 바꿔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달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늦는거려니 했죠. 회사에 전화하니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 며칠 지연됐습니다. 다음 주면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어도 이자는 안 들어왔어요.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다른 핑계를 댔죠. 정부 감사 기간이라 잠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김 씨한테 전화했죠. 김 형님, 이자 들어왔어요? 아, 나도 안 들어왔네.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가? 정부 감사 때문이라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정부 사업이니까 감사도 받겠지. 조금 기다려보자고. 김 씨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서로 안심시키려 했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직접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의자도 벽에 걸려있던 인증서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건물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 투자회사가 있었는데.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어르신도 피해자세요? 피해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피해자라니. 내 전 재산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니.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집 앞에 도착하고도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어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피웠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녁 다 식겠네. 아내가 문을 열어줬지만 저는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가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만 났죠. 평생 고생만 한 아내한테 이제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후 자금을 다 날려버렸다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니 살이 쭉 빠졌죠.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네, 우리 사기당한 거야. 경찰서 가서 신고했네. 김 형님도 얼마나. 전 재산 8천만 원 다 넣었지. 집 팔아서 만든 돈인데. 김 씨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도 같은 처지였던 거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목이 메어서 한참을 말을 못했죠.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 괜찮아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결국 눈물이 터졌어요. 70 넘은 노인이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야, 그게 우리 노후자금 전부였어. 이제 병원비도 없고.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동생들도 있고요. 우리가 모시면 돼요. 그제야 아내한테도 털어놨어요. 아내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우리 평생 없이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셋,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큰아들이 먼저 말했죠. 아버지, 이제부터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세 형제가 나눠서 매달 드리면 충분해요. 둘째도 거들었어요. 병원비도 걱정 마세요. 제가 보험 들어둔 게 있어요. 막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아버지,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며느리들도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손주들은 제 옆에 와서 안아줬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건 5천만 원이었지만 제게 남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가족들의 위로를 받고 며칠 뒤 큰아들이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아버지, 비록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려워도 신고는 해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고 범인도 잡아야죠. 경찰서에는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죠.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투자했다고 울고 계셨어요. 전 재산 2억을 넣었어요. 이제 살 곳도 없어요.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던 거죠.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이죠. 처음엔 정상적으로 이자를 줘서 신뢰를 쌓고 큰 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범들은 돈을 이미 다 써버리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최대한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때 김 씨가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죠. 자네도 왔구만. 김 형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불편했죠. 김 씨가 먼저 소개했으니까요. 자네, 미안하네. 내가 소개해서. 형님도 몰랐잖아요. 형님도 피해자시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았어요. 하지만 김 씨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원망할 수도 없었죠. 큰아들이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분이었죠. 어르신,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범인이 잡히고 재산이 남아있다면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020% 정도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0만 원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라는 뜻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모았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걸,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겉모습만 번듯하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믿어버렸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가 제 옆에 왔어요. 서류 정리하는 중이야. 무슨 서류요? 할아버지가 실수를 했거든. 그 때문에 정리하는 거야. 손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실수는 누구나 해요. 저도 맨날 실수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해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 제가 용돈 모은 거 드릴까? 5만 원 있어요. 순진한 손자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텃밭이라도 가꿔볼까요? 채소 길러서 먹으면 생활비도 아끼고. 그래도 되겠어? 뭐 어때요? 운동도 되고 좋죠. 우리 젊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어려워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아내. 이번에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2달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돈을 거의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도박과 유흥으로.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허탈했어요.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그런데 쓰였다니.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죠. 다들 분노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사기범은 30대 젊은 남자였어요. 번듯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남편 약값으로 쓰려고 모은 돈인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 네가 죽인 거야. 법정이 술렁였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주저앉았죠.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그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노인들의 마음을 이용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기범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돈은 거의 돌려받지 못했죠. 압류한 재산을 다 합쳐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건 피해액의 5%도 안 됐어요. 저는 2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김 씨를 만났어요. 자네, 괜찮은가? 뭐, 살아야죠. 형님은요? 나도. 아들이 집에 같이 살자고 해서 이사 가기로 했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어요.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죠.
사기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할아버지,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 많아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속을 수 있는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위로가 조금은 도움이 됐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아들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번갈아가며 찾아왔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온천 가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요. 손주들도 더 자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만든 쿠키예요.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큰 힘이 됐죠.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줬죠.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요. 여보,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텃밭도 시작했어요. 작은 밭이지만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죠. 매일 아침물을 주고 돌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와, 할아버지. 토마토 빨갛게 익었어요. 손주들이 와서 함께 수확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같은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모임을 만든다는 거였죠.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지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내가 권했어요. 가보세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 거예요. 모임에는 15명 정도가 왔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죠. 저는 퇴직금 전부를 날렸어요. 저는 땅 팔아서 투자했다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았어요. 나만 바보가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안 보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서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어르신들, 월 5%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지인이 소개해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됩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사기당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하지만 한 분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누가 좋은 투자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 생각나서 안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작년 겨울 큰아들이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통장이었어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니? 형제들이 모은 거예요. 아버지 용돈으로 쓰시라고요. 아니야, 이건 못 받아. 너희도 살기 힘든데.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매달 조금씩 모아서 만든 돈이었어요. 올해 초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들들이 보내준 돈으로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죠. 여보, 바다가 정말 파랗네요. 그러게. 살면서 이런 것도 보고 좋네. 아내와 손잡고 해변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돈을 잃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잃지 않았다고. 가족의 사랑, 아내와의 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최근에 김 씨를 다시 만났어요. 1년 만이었죠. 자네 잘 지내나? 그럭저럭요. 형님은요? 나도 뭐. 이제 좀 나아졌네. 우리는 함께 막걸리를 마셨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됐죠. 자네 그때 미안했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개해서. 됐어요, 형님. 형님도 피해자였잖아요. 이제 그만 잊어요. 지난주에는 투자 사기 예방 강의를 나갔어요.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와서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무나 못해요. 고마워. 당신이 곁에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오늘도 저는 텃밭에 물을 줍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면서 희망을 봐요. 비록 5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감사함,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이제 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이고 가족이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제는 손자가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아버지 항상 웃으세요. 할아버지 웃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냈어요. 같은 나이 드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의미해요. 무엇보다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돈은 잃었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된장 찍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진짜로 알게 됐네요.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많은 교훈을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잃은 할아버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었죠. 가족의 따뜻한 사랑, 진정한 행복의 의미,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무엇보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숨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예방 교육에 나서신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투자를 권유받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도록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도록 권해주세요. 쉬운 돈은 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